안녕하세요. 포스코 34년 근무 후 상담학 석사와 전문 상담사 과정을 거쳐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임병무입니다. 오늘은 초고령사회의 차별화된 노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퇴직 후 여정 및 소개.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퇴직 후 여정과 새로운 출발입니다. 은퇴라는 전환점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함께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퇴직 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포스코에서 정년 퇴직한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고 사회와 연결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찾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 저는 그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가 노인 상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노년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봉사의 가치 발견. 퇴직 전부터 저는 지역사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매화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목욕봉사를 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라도 업무로 만날 때와 봉사로 만날 때는 관계가 달랐습니다. 봉사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봉사의 보람은 내가 준 것보다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줬습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노인 상담 전문가 준비. 포스코 정년퇴직 이후에도 저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부 편입과 대학원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키워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노인 상담은 단순한 관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움과 훈련,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였고 배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 활동 상담 자원봉사. 자원봉사 여정을 통해 저는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노인 개인 상담, 마음 나눔 봉사단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사회 활동같이 함께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따뜻한 공간과 상담으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또 전문가들과 배우고 슈퍼비전을 받으며 저 역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역할로 넓어졌습니다. 현장은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론은 책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사람 속에서 배운다는 것을 말입니다. AI 챗지피트, 감마 슬라이드, 프로 영상 제작,
교육, 유튜브 업로드 요령, 이런 강의를 통해 노년의 삶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인생 산막 이야기는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열정을 찾아가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2부 초고령사회의 현실과 과제. 초고령사회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5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한 현실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100세 시대의 특징은 은퇴 후 삶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3, 40년의 새로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축복이면서도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평균 수명 대 건강 수명.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평균 81세,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여성은 평균 87세, 건강 수명은 79세입니다. 평균 8에서 10년은 건강하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늦었다. 나이 들면 쓸모없다. 젊은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편견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나이가 들면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은 지혜가 됩니다. 감정 조절도 능력도 깊어집니다. 인간 관계도 더 진정성 있게 변합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개인적 과제. 이제 나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내 삶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저는 상담 경험과 배움을 나누는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강의하고 글을 쓰고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AI도 적극 활용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발자취 돌아보기.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담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나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인생 곡선 그리기.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습니다.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성장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 및 다음 시간 예고. 오늘은 초고령 사회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별화된 노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AI 시대 나만의 강점과 새로운 역할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부 차별화된 노인 실천과 존재의 길. 차별화된 노인이란 차별화된 노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사람입니다.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입니다. 평생학습, 봉사, 건강, 관계가 그 시작입니다. 차별화된 삶의 조건, 삶의 6대 가치. 건강은 삶의 기본입니다.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배움은 계속 성장하게 합니다. 나눔은 삶의 보람을 더합니다. 믿음은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역량은 나만의 강점입니다. 이 6가지가 함께 연결될 때 삶은 더욱 빛납니다. 인생 3막, 퇴직 후 삶의 재출발.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회사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입니다. 배우고 도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시간입니다. 인생 3막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저의 경험을 나눕니다. 60세 이후 새로운 시작. 저 역시 은퇴 후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상담과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노인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AI와 디지털도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나만의 강점 찾기, 내 안의 보물.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발견하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꾸준함일 수도 있습니다. 도전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보물을 찾아보세요. 나의 인생 이력서 만들기. 우리 모두는 인생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기록은 계속 완성되어 갑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내 삶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의 미래.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시니어 강사, 노인 상담사, 스마트폰 도우미, 키오스크 안내. 우리의 역할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도구들. AI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챗 GPT, 감마 앱, AI 영상 제작, AI 에이전트. 배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일상에서 디지털과 친해지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음성 입력도 사용해 보세요. 화상 통화도 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의 미래 역할 그리기. 나는 앞으로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지역사회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활동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와 함께하는 프로슈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4부 자기의 상담 심리적 관점. 철학적 의미,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진정한 지혜는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은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이 원하는 삶보다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도 지혜의 시작입니다. 남의 눈에 티, 자기 눈에 들보. 자기 성찰의 신앙적 관점. 우리는 남의 작은 실수는 잘 봅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잘 보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모습 속에 내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칼 로저스 자기의 수용의 힘.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공감, 수용, 진정성. 이 세 가지는 상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필요한 힘입니다. 노인 상담 심리학.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과제를 말했습니다. 자아 통합인가 절망인가? 노년은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아들러는 열등감 극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칼 융은 인간 내면의 깊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공감과 수용을 강조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설명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중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입니다. 노년은 자기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삶의 경험이 지혜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5부 성찰, 나를 돌아보는 힘. 나는 누구인가? 주관적 나와 객관적 나.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같을까요? 주관적 나는 내 안의 나입니다. 감정과 기억, 어린 시절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객관적 나는 사회 속의 나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속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이 두 모습을 함께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도 깊어지는 지혜,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젊을 때는 빠르게 배우는 힘이 강합니다. 이것을 유동성 지능이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달라집니다. 경험과 삶의 지혜가 깊어집니다. 이것을 결정성 지능이라 합니다. 노년은 잃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혜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배움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경험은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관심 있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는 공부도 좋습니다. 뇌는 평생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명상과 마음관리.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숨에만 집중해 보세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6부 통찰 꿰뚫어보는 힘. 시민사회 발달의 3단계. 사회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처음은 힘의 사회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치사회였습니다. 법과 제도가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질서사회입니다. 법을 넘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경영자의 통찰. 큰 리더는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먼저 봅니다. 산업을 키우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기업도 결국 사람이 만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통찰은 멀리 보는 힘입니다. TJ 회장님의 말씀이었고요. 경영자의 통찰 김만재 회장님 사례입니다. 좋은 리더는 듣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평적 소통과 글로벌 시각을 만들었습니다. 변화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경영자 정준영 회장님 사례입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다.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도 강조했습니다. 창의는 사람을 통해 자랍니다. 비판적 시각의 중요성. 통찰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는 힘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어른을 만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이해, 성찰, 그리고 통찰.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